안녕하세요, 부익남님.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직장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준비 중으로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점이 많아가지고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살 연하 여자친구와 연애를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는 경남,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귀게 된 지 1년 반 정도 교제 중에 여자친구가 서울 발령을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게 된 거지. 저는 거의 매주 서울로 올라가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종종 여자친구가 내려오긴 했지만 앞으로 오래 있지 않을 서울에서 더 즐기고 경험하기 위해서 대부분 서울로 올라갔었습니다. 처음에 낯선 서울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서울을 이용하면서 이제 서울에 익숙해지네요. 여자친구가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걸 해가지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사연을 엄청 길게 써주셔가지고 조금 요약을 했는데, 서울을 이제 가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남자분도 서울이 좋아. 그리고 여자분도 서울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뭔가 막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거기다가 아까 말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뭐 크게 돈 쓰지 않는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맛집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커플이어서 조금 그건 좀 불편하지만 서울살이가 너무 재밌어졌다는 거를 기본 전제를 좀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650 정도를 받고요. 여자친구는 약 340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월 1000을 받는 거죠. 두 분이서. 결혼할 때 자금은 투자한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부모님이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은 최대 3억 5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의 고민은 이겁니다. 저희가 아예 수도권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서울이 너무 좋아요. 전 서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그냥 옮겨버릴까요? 라는 겁니다. 이거 서울 너무 좋은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있나? 그냥 우리 서울 가서 살자. 저는 수원까지는 어떻게 부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자친구는 서울 마포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원에 살든지 아니면 서울 안쪽에 살든지 어쨌든 신혼집을 거기다 차리면은 우리는 서울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출퇴근에 1시간 정도는 써야 되겠죠? 수원이든 서울이든 뭐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다만 대구로 터를 잡으면은 여자친구는 차로 10분이면 출퇴근이 되고요. 저는 출퇴근 버스가 있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서울 생활 1.5년 해가지고 서울 맛을 좀 알았지만 1년만 살면 조금 포기하고 대구에 잘 정착할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건 알겠지만 대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서울에 엄청 번쩍번쩍한 사옥에 엄청 맛있는, 엄청 2번 썼어요. 엄청 멋있는 사옥에 엄청 맛있는 회사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판넬로 임시 건물로 지은 애매한 허름한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밥조차 애매한 급식을 먹어야 됩니다. 애매 2번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 너무 좋아요 라는 분들입니다. 서울은 엄청 좋고요. 대구는 애매한 곳입니다. 그래도 수당은 20만 원 정도 더 줘요. 거기에 따른 박탈감도 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럴지 오래 그럴지 판단은 안 되지만요. 물론 대구에서 지내면 집 자체는 훨씬 좋죠. 그렇지만 아이가 또 걸립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쉬고 계신 지방 근처에 계신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데 부담도 좀 덜하죠. 용돈 좀 드리면 되니까. 조금 더 크면은 출퇴근이 5분 10분 거리인 여자친구가 아이를 케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둘이 벌면 뱀머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 이전에 대구보다 더 작은 도시에서 지냈기도 했기 때문에 박탈감은 좀 잠시뿐 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생각보다 서울에 너무 적응했나? 서울의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박탈감이 오래 가지 않을까. 둘 다 지금 복잡한 마음인 거야. 둘 다 재테크에 관심도 많아가지고 여유 생기면은 대구나 수도권 투자도 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고향 근처에서 지내는 게 행복할지, 아무것도 없지만 인프라와 여러 가지를 보고 서울을 무리해서라도 갈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려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구 오니 아쉬운 게 많아요. 여자친구는 또 얼마나 그럴까요? 부익남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복잡한 마음인지 길이를 적어주신 건 아마 이 페이지로 하면 한 10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대구에서 사는 게 좋다. 물론 서울의 맛을 알아버렸어. 그렇지만 대구에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50% 정도 되니까 지방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지 생활을 하는 거라서 타지 생활 자체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죠. 괜찮은 직장이 적어서 이 소득이 높은 곳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좋으면 뭐 지방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하기가 사실 좀
좀 어렵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분들은 뭐 다행히 이미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지 생활이 힘든 게 좀 힘든데 그거는 이분들은 어차피 고향이니까 타지 생활도 아니란 말이죠. 자, 이분들이 지금 650에 340이면은 서울 기준으로도 맞벌이 치고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요. 나이가 어린데. 근데 이 소득을 가지고 서울에 사는 거랑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뭐 대구든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소도시에 가서 사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게 실거주에다가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실거주에 돈을 많이 쓰는 순간 뭘 하죠? 투자를 못 해요. 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는 실거주를 하느냐, 여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들은 경상도 출신의 또 두 분이시고 거기다가 지역도 익숙하고 직장도 또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은 그 지역 대비들 높으실 것이고 거주 비용은 서울 대비하면 훨씬 낮겠죠. 생활비도 낮고. 그러면은 이미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거기다 또 하나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서울에 엄청 번쩍한 사옥에 엄청 맛있는 회사밥을 먹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회사 뽕이 찹니다.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일 때 그 삼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삼성에서 명함을 만들어줬어요. 명함을 봤는데 삼성 마크가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그 뽕이 막 장난 아니야. 이 명함을 막 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그룹 교육을 받고 나서 강남역에 버스로 딱 내려주거든요. 5시인가 내려주거든요. 그럼 강남역에서 동기들끼리 술을 먹어. 그러면 막 명함을 막 누구 막 주고 싶어. 거기다 옆에는 막 건물 막 엄청 삐까번쩍하고 막. 그리고 이제 막 본사 같은 데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30몇 층 가. 그러면은 막 강남에 막 쫙 막 대회의실 막 있고 이 파란 목걸이 메고 이 막 사원증 막 달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저게 회사원 생활인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되게 멋있어 보여. 건물이 주는 그 뽕이 있어요. 건물이 주는 거랑 그 명함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있습니다. 나 왠지 멋진 일상을 사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서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울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서울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상대적으로 소득도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생활이 즐겁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서울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서울 살면 뭐가 달라요? 어차피 우리도 마트 있고 영화관 있고 다 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뭐 즉흥적인 이벤트 같은 거 있죠. 뭐 팝업 스토어든 무슨 뭐 행사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비해서 바글바글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뭐 경쟁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신기한 어떤 뭐 핫플레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맛집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죠.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얻어내는 퀄리티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젊은 미혼은 즐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거주비를 내가 확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고시원에서 살면서 월급은 내가 어느 정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이 확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인프라를 즐기면 돼. 근데 서울 사는 거는 젊을 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내가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겠다. 내가 털을 잡겠다라고 하는 순간 뭘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할 거고 그럼 양육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거를 하려면 주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 데리고 고시원 가서 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애 데리고 뭐 원룸 가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서울의 또 다른 맛을 보게 되는 거죠. 매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기준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 딱 적용되는 순간 금액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서울이 인프라가 좋아요. 뭐 수도권의 인프라 좋아요라고 해봐야 정작 쓸 돈이 없어지는 게 서울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아이 때문에도 늘어나고 뭐 이래저래 막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도 많이 비싸니까. 근데 소득은 정체되죠. 뭐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소득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좋으면 뭐 할 건데 쓸 돈이 없어. 제가 예전에 구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미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와, 구미에 계신 분들 진짜 너무 럭셔리하게 산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훨씬 여유롭게 삽니다. 물론 집값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훨씬 싸죠. 수도권에 비해서도 많이 싼 곳이 많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이제 좋은 동네들, 그러니까 직장이 좀 탄탄한 지역들 있죠. 그런 데들은 연봉을 뭐 서울만큼 아니면 서울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연봉이 막 6천, 7천인데 집은 2, 3억밖에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2, 3년 모으면 한 3, 4년 모으면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집 사버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면서 돈이 계속 쌓여.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맞벌이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벌이 하시면 정말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차 바꾸고 여행 다니고 뭐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좋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자랑 이런 거 다 떼고 세금 떼고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많은지가 사실 내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의 도움이 육아에는 절대적인 상황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남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돈이고요. 그나마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돈도 조금 적게 들고 마음도 편하고 우리 애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살아서 정 급하면 부모님이 와줄 수 있는 것하고 절대 오기 어려운 정도의 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삶도 팍팍한데 여유 시간도 부족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못 받으면은 그냥 육아하면서 되게 허덕허덕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소득이 높은데 지방이라는 뭐 상대적인 주거비, 생활비가 낮은 곳에서 사는 게 인간의 삶 이런 걸 봤을 땐 가장 아름다운 구조긴 하죠. 그리고 가끔 서울 오거나 하는 게 큰 틀에서 경제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이 경력이 뭐 지방에 있는 어떤 데서 일하는 것 대비 뭐 서울의 본사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내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내 커리어 관리를 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조금 팍팍하더라도 여기 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봤을 때 그런 게 딱히 없다. 나는 뭐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경력은 비슷할 것 같다. 라면은 한번 잘 심사숙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와 여러 가지를 보고 서울을 무리해서라도 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인프라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장점을 현실적으로 살리기 힘들 수도 있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면은 2년 보유만 하면은 사실 그 1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뭐 주택 투자를 할 때 서울에 뭐 거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사실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방에 있다고 해서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와서 살 이유는 투자적으로는 없다. 박탈감이 잠시뿐일 것 같은 생각, 오래 박탈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왜? 서울의 맛을 봐서. 서울의 맛을 본 거지. 서울은 한강도 참 있고 막 불꽃놀이도 막 하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막 복잡복잡해요. 그리고 막 쇼핑몰들도 엄청 많고 상권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뭐 부산 같으면 뭐 서면 같은데 뭐 한두 개 있는 건데 서울은 막 동네마다 있어. 근데 거기마다 뭐 다 특색도 다르고 인스타 핫플레이스들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뽕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야. 박탈감이 오래 갈지 조금 갈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박탈감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복잡한 거 알지만 보냅니다라고 하셨는데 되게 문제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되게 단순하고요. 복잡한 거는 사연자 본인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만 복잡한 거지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단순하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인프라고 뭐고 결국에 다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 살면서 인프라를 즐긴다는 거는 내가 소비할 여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고 저축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서울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프라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인프라든 뭐든 여유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유의미하게 자산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구에서 자리 잡았다가 돈 잘 벌고 뭐 경력이 좋아져서 서울에 나중에 이사를 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좀 좋고요. 뭔가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길게 봤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